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대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워 피벗 제 5번째 강좌 계산된 열과 측정 값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강좌마다 거의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개념에 대한 부분, 측정값과 그 다음에 계산된 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피벗 테이블을 저희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뭔가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려고 하시면 결국 이 측정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거의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얘가 없이는 파워 피벗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10번을 강조해도 모자랄 내용이니까요. 먼저 그 개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어떤 안내서라든가 MS에 있는 레퍼런스를 참조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 자체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측정값과 그 다음에 계산열에 대한 부분 반드시 그 개념을 반드시 머릿속에 클리어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보실게요.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테이블의 구조를 보시면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은 종류가 뭐가 있냐면 거래처, 사원, 주문, 제품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테이블이 구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주문은 현재 지금 49,986개의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저희가 이제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각각의 거래처, 사원, 주문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각각 별도의 엑셀 파일로 존재하고 있고, 저희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일반적으로 주문 테이블은 어찌됐든 간에 어떤 시스템에서 SAP가 됐던 ERP가 됐던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됐던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쓰시는 프로그램이 됐던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다운을 받는 거고요. 거래처, 사원, 제품은 각각의 부서별로 각 해당되는 내용의 담당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문 테이블에서 저희가 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주문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구조의 데이터 구조로서는 주문 일자별 제품명에 대한 수량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을 가늠하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면 사원 테이블에는 단순하게 사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사원이 어떠한 부서인지가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원이 어떻게 매출이 일어나는지 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영업 1팀, 2팀이 팀별로 묶어서 팀별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이 그러니까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가 필요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주문에서는 제품에 대한 제품명이 나와 있지만 제품 테이블을 가서 보시면 제품명 기준에서 분류 카테고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별, 즉 분류별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또 분류별 원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분류별 이익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누누이 똑같은 얘기를 강조해 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작업들이 일반적인 피벗 테이블과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실질적으로 피벗 테이블로 구현한다라고 하면 거래처 지역이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여기에 거래처 지역에 해당되는 정보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분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분류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원에 대한 부서, 영업 1팀이냐 2팀이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부서라고 하는 정보도 일단 여기에 다 들어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저희는 이 전체를 피벗 테이블로 돌려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 거래처 지역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행으로 집어넣던, 그러면 분류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는다라고 하고 여기에 매출에 대한
계산값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거래처별 분류에 따른 매출 현황이 피벗 테이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표로 정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냐면요. 결국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의미되는 거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관점을 또 약간 틀어서 보신다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처에 대한 지역별에 대한 데이터가 행으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분류, 제품명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분류가 열로 가게 돼서 매출이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지금 보여드렸던 49,986개의 로우 데이터가 어찌됐던 주문 일자별로 만큼의 이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 많은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행과 열로 갖다 놓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이 작업이 이제 보통 밴딩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묶는다는 거예요. 즉, 거래처가 4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거래처를 40개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거래처의 지역으로 나열하게 되면 거래처의 개수는 40개지만 거래처 지역은 이거보다는 더 작은 숫자가 되겠죠.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더 줄어든단 말이죠. 자, 그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제품명에 대한 부분이 제품에 대한 종류가 되게 많을 텐데 이거를 분류로 카테고리에서 또 밴딩 처리를 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또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피벗 테이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들을 한 번에 보시거나 이 데이터 전체를 보심으로 해가지고 가독성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의미 없는 데이터들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40개의 거래처의 내용을 다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밴딩 처리를 해서 묶어서 데이터의 개수 좀 줄여서 가독성이 좋게 만들어지게 하기 위한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저희의 궁극적인 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가 데이터의 개수를 좀 줄이는 거예요.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경향을 판단하거나 어떤 트렌드를 판단하거나 또 상관관계를 판단한다거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작업은 결국에 그 자체가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데이터 개수를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경향이라고 표현, 이런 데이터 중에서 이런 경향이야. 이건 상관성이 있어 없어. 그럼 그 많은 데이터를 그냥 하나의 텍스트 문구로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항상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엑셀의 레포팅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필터링해서 잘 골라낸 최종적인 엑셀의 장표가 한 페이지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그거는 생명력이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최종적인 단계 뭐 레포트 대시보드 개념이 아니라 그냥 로우 데이터인 개념인 거죠. 근데 잘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에서의 엑셀 파일들이 뭐 줄로 많아지는 건 당연히 계속 데이터가 밑으로 쌓이는 거니까요. 근데 열로 데이터가 많이 가시잖아요. 막 페이지를 계속 스크롤 해야 되는 오른쪽으로. 그렇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행으로 되어 있는 걸 열로 좀 떨궈내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를 꾸준히 고민하시고 그렇게 데이터를 관리하시다 보면 엑셀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엑셀이 되게 쉬워져요. 굳이 여러 함수를 쓰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어떠한 특정한 열에 대한 부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처의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제품에 대한 분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지금 다른 테이블에 다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릴레이션을 맺어서 해당되는 부분은 브이로그업으로 구현해야 되는 것들을 저희는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릴레이션으로 이미 끝냈어요. 이 다이어그램에서 저희는 이미 끝냈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어그램에서 저희는 엑셀에서의 브이로그업 작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 테이블과 그 다음에 주문 테이블은 이 소분리라고 하는 이름과 그 다음에 제품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관계 릴레이션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 릴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없었으면 둘이 대면대면을 했을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분류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분류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출 단가나 매입 단가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Vlookup 없이도. 그렇죠? 룩업 테이블이 룩업 함수를 쓰지 않고도 우리는 릴레이션만 통해서 마찬가지로 사원과의 이 릴레이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는 끄져다 갖고 와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얼핏 아마 말씀드렸을 건데 지금 보시면 잘 보시면요. 1대 다의 관계죠. 그래서 별표가 많은 거에 대한 의미고요. 1이 지금 하나만 있는 거니까 여기에는 중복이 없는 데이터들이고 여기에는 중복이 여러 개 나오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이건 제품 원장이기 때문에 이 원장에서는 해당되는 내용이 단 하나의 내용만 있을 거고요. 주문은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으니 당연히 여러 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대 다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해가 쉽게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크게 별 무리는 저항감은 없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확인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요 부분에 대해서 요 화살표의 방향이에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1대 다의 관계의 방향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필터의 흐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필터의 흐름. 자, 그럼 필터의 흐름이 뭐냐? 필터의 흐름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요 다이어그램을 잘 기억하세요. 제품과 주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 테이블의 구조를 여러분이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은 저희가 피벗 테이블에서 보세요. 피벗 테이블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과 열로 어떤 거를 집어내야 되는데 자, 분류라고 하는 녀석을 저희가 행이 됐던 열이 됐던 자, 분류라고 하는 녀석을 제가 일로 끄집어 오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분류에 여러 가지 값들이 있을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매출, 즉 분류별 매출을 제가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류를 이쪽에 행으로 끄집어내는 순간에 기본적으로 많은 분류가 주문에서 발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제품명이라고 하는 걸로 가져오지만 제가 분류라고 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릴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분류를 쓸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제품에 대한 부분이 제가 분류가 선택이 되면요. 만약에 A라고 하는 제품 분류가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겠죠. A라고 하는 분류는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의 필터가 아랫방향으로 전파가 돼서 해당되는 제품명을 찾아내고 그 제품명에서 매출에 관련된 계산값을 계산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화살표의 방향이 의미하는 게 바로 필터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되게 많이 중요한 거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책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많은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사실 이유 없는 표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한 부분도 화살표 방향이 의미하는 게 이게 상당히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못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값이 어떻게 뿌려질지를 머릿속으로 계산하시고 상상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 근간이 되는 부분이 바로 저런 그 필터의 흐름 방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계산이 잘못된 거야. 이거는 계산이 안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바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다는 거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얘기가 많이 또 길어졌는데 저희 그러면 이제는 이제 측정값과 이제 계산된 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실게요. 자, 일단 계산된 열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원본에다가 저희가 계산해서 그 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를 쓰는 방법은요. 여기 열 추가라고 하는 이 영역에다 놓으시고 상단에 나 있는 수식 입력 창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수식 입력을 할 거니까요. 이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100 그냥 칠게요.
숫자 100이라고 하는 걸 그냥 입력하고 엔터만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한데, 왜냐하면 데이터 모델링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면 데이터를 모델링에 관계된 부분들을 다 리플래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느리고 또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동영상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피드백이 느리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산된 열에 대한 부분에서 모든 값이 100이 들어가 있는 계산에 새로운 열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게 계산열이에요. 이게 계산열입니다. 되셨어요? 일단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더 길어지시면 힘들어지시니까. 이제 나중에 저희는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산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계산된 열에 대한 이름을 바꾸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선택되는 글머리 있죠. 글머리 부분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정값 이런 식으로 제가 바꾼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 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주문 테이블의 지정값이라고 하는 열로 이제 규정이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계산된 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측정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되냐면 지금 보시면은 요 하단에 요 영역 있죠. 요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계산 영역이에요. 요 영역이. 그래서 계산 영역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보실까요? 계산 영역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계산 영역이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요걸 한번 더 누르시면 계산 영역이 없어지는데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계산 영역은 아무데나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만드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그냥 제가 이 계산된 영역을 만들 건데 계산된 영역은 독립된 하나의 값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값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이 상단의 이 부분에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확대해서 여기서는 약간 틀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퀄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얘는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변수 이름을 마치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정값 총합 이렇게 이름을 줬으면 거기 바로 이퀄 하시는 게 아니라 콜론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퀄 하시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썸함수 있죠. 썸함수를 통해서 다 합계를 하는 거. 썸함수는 열에 대한 합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썸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지정값 있죠. 이 부분을 제가 클릭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문의 지정값이라고 하는 우리 엑셀에서 어떤 특정한 셀을 찍으면 그 셀 주소가 입력되는 것처럼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자리만 만들어 주는 거지 이 자리가 어디 특정한 영역에 이렇게 뭐 종속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무데나 원하시는 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이 공간은 하나의 전체적인 별도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위하고 아래하고 화면 구성을 똑같이 또 다 다르게 만들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 라인 수가 49,986개니까 거기에 각각 100개씩 들어있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요만큼의 멤버스가 나온 건 당연하겠죠. 지정값에 대한 총 합수에 대한 부분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측정값을 만드는 방법은 저희가 엑셀로 들어가서 파워 피벗의 메뉴 들어가기 전에 메뉴에 보시면 측정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좀 더 빨라요. 왜냐하면 모델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아까 저희 했던 똑같은 위치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거래처 테이블 밑에 계산 영역이 있죠. 거기다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보시면 테이블 이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이게 좀 그렇죠. 테이블 이름 이러면 마치 이 테이블을 쓸 것처럼 생각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측정값이 최종적으로 위치하는 테이블이에요. 어디에 측정값은 어떤 특정한 테이블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위치에 그냥 우리가 쓰여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떤 특정한 테이블에 그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테이블에 관련된 걸 써야 된다. 이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테이블 이름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그냥 위치 테이블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야 되는데 기능을 모르니까 그렇죠? 기능을 모르고 그냥 번역만 했으니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죠.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값의 이름은 아까 제가 무슨 측정값 했잖아요. 근데 측정값 1로 할게요. 그 다음 설명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뒷사람을 위해서 다른 타인을 위해서 이거 어떤 함수라고 하고 하는 그런 설명에 대한 똑같이 제가 예를 들어서 sum 할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할게요. 뭐냐면 제품에 대한 매출 단가 있잖아요. 이걸 다 더하는 제품에 대한 매출 단가를 다 더해서 그럼 지금 잘 보세요. 만약에 위치되는 테이블에 어떤 테이블인지가 종속성이 있다라고 하면 거래처 테이블에서 제품 테이블에 있는 매출 단가를 여기다가 쓸 수 당연히 없겠죠. 그럼 에러가 나겠죠. 그리고 이 결과가 이제 숫자인지 통화인지 그것을 저희가 정의할 수 있고 거기까지 만들어진 게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파워 피벗의 밖에 있는 메뉴에서 측정값을 만드는 방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측정값이 존재하는 위치, 그러니까 어디 위치에 존재할 거냐, 단순하게 그 존재의 위치지 얘랑 관련이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측정값에 대한 이름, 저희는 만약에 수식이면 생각해서 할 때는 어떻게 하셨죠? 이름 주시고 콜론 한 다음에 이퀄 하셨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필요 없고 그래서 이름값만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sum, 그 다음에 제품 매출 단가. 그래서 확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 근데 계산이 더 좀 빨리 되죠. 그래서 다시 파워 피벗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작 완료. 저쪽에서는 아직 리플래시가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으로 기본적으로 조금 더 안쪽에서 계산되는 부분이 좀 느리죠. 자, 보시는 거 제가 어디에다 만들었죠? 거래처 태블에 만들었잖아요. 거래처를 가보시면 측정값 1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게 측정값입니다. 되셨죠?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계산된 열이 어떤 의미인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만드는 기능에 대한 기능적인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시니까 나중에 뭐 보시면 되는데 이 녀석을 과연 언제 써야 되는 건지, 이 녀석의 정체가 뭔지, 이 녀석이 왜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개념적으로 꼭 이해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만의 언어 또는 자신만의 감으로 확실하게 정의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피벗 테이블, 저희는 결국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니까 피벗 테이블의 행과 열에 위치할 수 있는 녀석이 바로 이러한 각각의 테이블의 필드. 이 녀석들은 1로도 갈 수 있고 1로도 갈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 측정값은 절대 이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측정값이 가는 위치는 올 곳이 여기밖에 안 돼요. 올 곳이. 여기는 저희가 지표죠. 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적으로 보시면은 경우에 따라서 행과 열로 간다는 얘기는 저희가 여러분들 파워뷰에서 기억나시죠? 파워뷰에서 슬라이서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 거래처 등급을 만약에 매겨서 뭐 골드, VIP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요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열에다가 이 거래처에 대한 등급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건 나중에 뭐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계산에 대한 루틴을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등급을 뭐 VIP니 얘는 VIP 뭐 해당되는 걸 만들어 놔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 등급이라고 하는 열을 갖다가 저희 대시보드에서 끄집어 와서 얘를 슬라이서로 만들어 주면 이렇게 쓰는 거죠. 하지만 이 녀석은 절대로 그렇게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녀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일 값이기 때문에 올 곳이 위치되는 부분 이 위치고 여기에는 다양한 지표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년 대비, 동분기 대비, 동월 대비 또는 최근 6개월간의 뭐 최근 12개월간의 최근 2년간의 기본적인 뭐 매출에 대한 합, 이익률에 대한 합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단일 값들에 대한 부분들. 단일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나중에 이 측정값에 대한 부분을 할 때 다시 한번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된 열이 가지고 있는 의미, 측정값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피벗 테이블에서 각각 어느 위치에 쓰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sum 함수와 sumx 함수를 할 때 다시 한번 또 측정값과 계산된 열에 대한 의미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보시는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얘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어디 위치에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 보시고 익숙하게만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구체적인 함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복습 한번 하시고, 또 다른 거 하실 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서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승질이 나겠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아시는 거니까. 같은 소리 듣기,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는 여러 번 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별로 감흥은 없는데, 아는 소리 계속 하게 되면 짜증 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설명을 들으셨는데, 쟤 또 저런 얘기, 그럼 여러분 아시는 거니까 그때까지 할 겁니다. 계속 주구장창.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정리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